자, 송경문전. 우리 어렵게 낼 수 있으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은 작품이고, 그 다음에 수학검사에서 잠깐 여기 지금 조사를 해보면, 선택하고 조사를 해보면 언어와 매체 선택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수능에서 언어와 매체 확정자 손 들어보세요. 화자 손 들어보세요. 화자. 그럼 그 중간 뭐야?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언어와 매체 선택자들은 지금 끝나고, 우리 기말 끝나고마자 사주 특강이 있습니다. 네, 사주 특강. 왜냐면 우리 2학기가 독서기 때문에, 그리고 2학기 때부터는 조금 더 수능에 치중한, 왜냐면 수능 특강 범위가 작년 되고 하면 수능 특강 범위가 6, 7, 교과서가 한 3, 4 이 정도거든. 요 교과서 독서는 여러분들에게는 되게 쉬울 거예요. 교과서의 독서는 워낙 평가원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원, 수능 특강 지원이 거의 60, 70% 이렇게 됐었는데, 모르지, 또 올해 어떤 변화를 줄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작년, 재작년 계속 보니까 2학기가 되면은 이제 또 마음이, 공부는 안 하면서 마음이 급한 거지. 이제 고3이잖아요. 고3이니까 이제 해야 되는 걸 알면서, 참 이게 양극화가 해야 돼. 국어가 중요하지 알면서도, 그래도 뭐 내신, 이미 배된 내신 뭐 이러면서 내신에 점점 좀 소홀해지면서, 사실은 그 내신이 2학기 독서야말로 되게 수능에 가까운 내신이거든. 수능 특강 지문, 평가원 지문 그런 걸로 막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내신을 루틴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역시 수능 준비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문학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7월달에 7월 방학이 이제 7월 20일 그 정도잖아요. 그 1, 2주, 3주 이제 시험 기간이 있으니까 1주는 그냥 가고, 그 2주 동안 좀 약간 붕 떠서 지내는 게 있어요. 붕 떠서 약간 좀 이제 약간 릴렉스 되기도 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 그래서 그때 2주 동안 특강, 썸머 일기 특강인데 언어와 매체 4주 그걸 신청을 하시면 그때 특강이 있고요. 언어와 매체. 근데 언어와 매체를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3학년이 되기 전까지 할 시간이 없어요. 3학년이 되기 전까지 할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3학년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그것이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끝난 거지. 그게 12월 말이에요. 그게 이제 끝나면 12월 중순에서 이제 그때가 되면은 수능 특강이 나오면서, 26학년도 수능 특강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특강 가지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평가원 문제하고. 그때 개념, 그때 언어와 매체 개념을 하는 거는 늦은 거죠. 늦은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거는 그때죠. 미리 해야 돼요. 미리. 그래서 책이 나왔을 때 바로 실전으로 풀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그래서 이 기간에 언어와 매체, 특히 중세국어 빼고 현대문법이죠. 중세국어는 이제 한 문제 나오는데, 현대문법 형태수하고 품사를 잘 정리하고 있으면은 중세국어도 잘 접근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 그거 알려주고 자세한 안내는 다음에. 자, 송경운전 들어갈게요. 송경운전 고사 3문. 자, 이 사람이 실제 조선 중후기 때의 비파 연주자였고 실존 인물이라고 해. 그래서 실존 인물을 모델링한 소설이야. 자, 허구적으로 형상화한 거죠.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이 비파 연주자, 비파를 기가 막히게 연주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음악가란 말이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 수행평가하고도 좀 연결이 되잖아요. 예술인. 예술인이라면 그것이 음악이든 미술이든 뭐 춤이든 무용이든 뭐든 우리 예술인들은 이 예술,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예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 그죠? 갖고 있는 예술이란 건 이래야 돼. 음악이라는 건 이래야 돼. 이 예술의 아이덴티티, 그것이 자기가 되게 주관적으로 규정한 아이덴티티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술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예. 그래서 예술인이 주인공인 중심 인물인 소설에서는, 그리고 이 예술이 제재야. 지금 이 음악이라는 것이 제재다. 그러면 바로 이 예술관, 이 사람의 예술관, 음악이란 이런 것이어야 해 라는 음악관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게 포인트인 거죠, 이 소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송경훈이라는 인물이 하는 말, 대화, 그리고 행동, 그리고 여기서 서술자의 설명, 서술 등을 통해서 이 예술관이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술관이 무엇인지 캐치를 하셔야 되고, 첫 번째 독해 포인트, 두 번째는 그것이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 자, 다시 한번 이 예술관이 뭐다? 우리 학교에서 배웠으면 알잖아요. 여기 송경훈이 생각한 거, 남을 즐겁게 해줘야 된다, 옛곡조에서 찾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예술관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대화로, 행동으로, 서술자의 서술,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 볼게요. 본문 바로 볼게요. 자, 무신자 동그라미 치세요. 무신자는 누구냐면 이 소설을 쓴 작가의 후인데, 이 작가가 누구예요? 이기발이라고 해서 이기발의 후야, 후. 그러니까 바로 송경훈하고 이 사람은 미리 교훈이 있었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 무신자 동그라미 서술자 보세요. 작가이자 서술자 이기발이고, 예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고전 소설에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1인칭 시점이에요. 고전 소설은 대부분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 이거는 1인칭 시점이죠. 1인칭 관찰자 시점. 혜진 배옷을 입고, 밑줄 쳐봐. 혜진 배옷을 입고 여인말을 타고 노복도 없이. 근데 보통 혜진 배옷을 입고 그러면 벼슬을 하지 않는 사람, 벼슬을 하지 않는 선비, 배포자 써서 배옷을 입으니까 춥잖아. 호연사. 네, 묘사를 합니다. 여윈말을 타고 노복도 없이 혼자 전주성 서쪽을 따라. 전주성 서쪽 얼음고개 밑줄 공간적 배경이에요. 장면지시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봄이고 3월 상순이라. 자,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인물 나오죠. 장면지시예요. 복사꽃과 자두꽃이 온 서원이 가득 피었습니다. 전주의 얼음고개 때는 봄이야. 저 멀리 어떤 장부한 사람, 네모쳐가 보였다. 대상 송경훈이지. 대지팡이를 등에 지고 허름하고 짤막한 배옷을 입은, 역시 허름하고 짤막한 배옷
여기서는 좀 평민들은 베옷을 짤막한 걸 입었단 말이에요. 신분을 드러내는 거죠. 짤막한 베옷을 입은 그는 마음껏 노래하며 밑줄 별표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자, 그 살적은 뭐냐면 요 귀 관자놀이랑 귀 사이 난 머리털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칼이 눈처럼 휘었다. 외양 묘사하고 있어. 그렇죠? 장부한 사람에 대한 외양 묘사. 서술자는 누구야? 나, 무신자. 그의 노래를 들어보니 이러했다. 그러면서 그 노래 부분 박스. 자, 옆으로 치세요. 강호의 기약 두고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 강호가 뭐야? 자연이잖아. 기약 두고 뭐냐면 강호의 살 것을 기약하고 자연에 들어가서 사는 걸 자연귀의라고 하죠. 여기에 기약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자연에 들어가서 살 거야. 나중에 자연지향적인 노래 내용이야. 노래 내용. 이 사람이 부르는 10년을 분주하니 그런데 10년을 분주했대. 이제 벼슬길 이건 사대부의 칭문. 그러니까 내가 내 할 일을 하고 나중에 자연에 들어가서 쉬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모르는 백구라고 해가지고, 백구는 뭐냐면 우리 문학에서 이게 하얀 갈매기거든.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무심한 백구는 나를 쫓아오는구나. 내 마음을 아느냐. 백구한테 말 걸고.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문학에서 나오는 흔히 말하는 관습적 상징이라고 해요. 뭐냐면 이 백구랑 자꾸 친구하고 싶어해. 자연 친화적인 대상이고 소재이며 자연물이라고 해도 되고 자연 친화적이면서 특히 뭐냐면 욕심이 없는 무심한 이런 식으로 욕심 없이 자연에서 머물고자 하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백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구가 나와. 그러면서 쭉 보죠. 더디온다 한 번만은 성은이 지중하시니 성은 임금의 은혜. 자, 그러니까 임금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10년 동안 분주했다. 이쪽은 뭐냐면 세속, 벼슬길에 있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나는 어떻게? 자연. 그러고 나서 자연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일, 벼슬길, 후, 자연귀. 이런 얘기죠. 그런 내용이에요. 갖고 갈까 하느라 여기 괄호치고. 이거는 조선 중기 정구라는 사람이 지은 시조예요. 이 시조를 이렇게 헐거리면서 노래하면서 오더라는 얘기지. 내가 탄 말 바로 앞에 다가와. 그제야 자세히 보았더니 바로 서울의 옛 악사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인. 자, 밑줄 치세요. 서울의 옛 악사 송경은 여기 지금부터 중심인물, 주인공, 주동인물. 여기서의 묘사 대상이죠. 자, 여기서 송경은을 만난 거야. 그런데 송경은이 지금 뭐냐면 굉장히 허름한 옷을 입고 희끗희끗 머리 늙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죠. 무신자는 예전에 그와 교분이 있었기에 서로 교분이 있었어. 서울에서 웃으며 말했다. 자, 이 장면에서 서로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거지. 웃으며 동그라미 이거 친밀감의 표시예요. 웃으며 말했다. 야,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지. 대나무 지팡이를 짚은 건 늙어서일 테고 짤막한 베옷을 걸친 건 가난해서일 테고 그냥 걸어가는 건 말이 없어서일 텐데 그렇게 마음껏 노래하는 건
어째서인가? 그렇죠? 그렇게 마음껏 노래하는 건 어째서인가? 네, 늙고 가난한데 늙고 가난하면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초라하고 가난한데 노랫소리가 호탕해. 대조죠? 근데 이게 친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건 비아냥이야. 야, 너 그렇게 가난하면서 노래가 나오냐? 야, 너 그렇게 못 살면서 늙고 운도 없고 그런데 노래가 나와?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 그치? 근데 이게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을 강조한 거야. 아유, 지금 노래를 하시네요? 노래? 이제 긍정적인 의미예요. 농담이에요, 농담. 농담이에요. 친밀감의 표시지. 그런데 웃으며 말했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송경훈이 받아들이기를, 경훈은 이내 활짝 웃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친밀감의 표시로 받아들인 거죠. 경훈도. 그죠? 쇠뇌는 자기를 낮추는 말이야. 겸손함.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쇠뇌는 예전에 음악을 좋아했지요. 그러니 쇠뇌는 늙은 악사입니다. 노래란 음악 중에 으뜸하는 것이지요. 늙은 악사로서 봄날에 흥에 겨워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밑줄 쫙 쳐. 내가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요, 봄날의 흥이요. 봄날의 흥 동그라미 별표. 즐거워서 노래 불렀다는 얘기야. 즐거우면 노래가 나왔다는 얘기지. 노래와 즐거움의 관계. 즐거워서 노래가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요. 저 늙었어요. 저 늙고 이제 뭐 힘도 없고 소용해졌는데 근데 봄이 돼서 너무 즐거우니까 노래가 나오네요. 자, 거기 밑줄. 선생님이 이게 이상하신지요? 쇠뇌가 알기로 선생님은 옛날에 임금님을 가까이 모시던 분인데,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수놓은 비단옷. 자, 이거 벼슬집. 벼슬집을 눈에 해진 배옷 밑줄. 벼슬하지 않는 성비, 평민이 된 거지. 갖고 있고, 멋진 청춘마 대신 아주 총명한 준말을 얘기하는 거지. 여인말을 타고서는 다 대조죠. 비단옷, 배옷, 청춘말, 여인말. 그 많던 뒤따르던 종들이 멋지시고, 오복 하나도 없이, 몸종 하나도 없이 서울의 큰 길 대신 이 시골의 산길, 큰 길, 산길 다 지금 대조로 되었죠. 가고 계시는 지요. 어째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고 계십니까? 밑줄. 서로 이거 농담조로 하는 말이에요. 이거 서로 비하는 거라는 거 아니야. 서로 농담조로 유쾌하게 주고받는 거예요. 쇠뇌는 선생님이 유독 이상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무심자고. 자, 무심자는 바로 이기발의 호라고 했고, 여기서 서술자 나라고 했죠. 이랬지. 무심자와 지금 송경훈. 자, 송경훈이 과거에 서울에서 서로 교분이 있었어. 이 사람은 높은 반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보관 대장이었던 거지. 그치? 한양에서 과거에 있었던 거고, 송경훈은 자, 과거에 또 한양에서 유명한 학사였던 거지. 그래서 이 과거에 서로 교분이 있었던 거야. 교분이 있어서 늙어서 만난 거죠. 그런데 공통점
공통점이 있어. 바로 뭐냐면 지금 현재의 처지가 공통점이 있죠. 현재의 초라한 처지. 그거는 유사성이 있어. 그거는 유사성이 있으면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야. 유쾌하게 농담하면서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 장면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서로 즐겁게 논일며 한나절을 보냈던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장면 끊어주세요. 그래서 둘이 오랜만에 만나서 전주에서 해우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 자, 공통점은 뭐냐면 현재 초라해졌어. 늙었고 초라해졌어. 그런데 여기서 초라해진 게 자신의 선택이야. 이게 쫓겨나서 온 것도 아니고 유배되면서 온 것도 아니고 이 사람도 뭐 타인에 의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이 선택이죠. 자, 요 첫 번째 장면 끊으면서 갈게요. 송경호는 이번에는 서술 방법이 바뀌어요. 아까 장면 주셨죠. 이번엔 송경훈 내모처가 송경훈을 설명해. 서술자가 서울 사람이다. 이렇게 송경훈에 대한 사실을 전달합니다. 자기 말로는 옛날에 이 절도사의 노복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무관 장수 집에 노복이라는 것은 좀 노비였던 거야. 민첩하고 재주가 있어. 밑줄자 민첩하고 재주가 있어. 인물의 직접 제시죠. 특별히 노비 장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마침내 군에서 공을 세워서 사과 벼슬까지 얻었다고 한다. 자기 말로는 그랬기 때문에. 자, 이거는 송경훈이 한 말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거죠. 체구가 훤칠하게 컸고, 이건 외양묘사야. 가로쳐가 체구가 훤칠하게 컸고 풍채가 좋고 피부가 희었으며 가느스름한 눈은 별처럼 빛나는 데다 수염이 아름답고 담소를 잘했으니 말하자면 참으로 호남자였다. 밑줄 써머리 하면 뭐냐면 호남자야. 요즘으로 말하면 훈남이야. 그 얘기지. 그래서 여기까지 바로 자, 외양묘사 송경훈의 인물, 송경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있어요. 거기서 써머리하면 호남자다. 그 부분. 그는 타고나길 유독 음료를 잘 알았다. 여기서 뭐냐면 이 사람은 후천적으로 재능을 만든 게 아니라 타고난 밑줄 선천적 음악적 재능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9살 때까지 비파를 배웠는데 밑줄쳐 노력하지 않고도 잘하게 돼요. 밑줄 이게 바로 선천적 능력이지. 노력하지 않고 잘한 거야. 지극한 경지에 이르렀고 밑줄 쭉 지극한 경지에 이르렀고 그래서 굉장히 높은 경지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내가 딱 녹역을 해서 고난을 거쳐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음악가들이 더 많은데 여기서 송경훈 전에서는 뭐냐면 송경훈은 타고난 사람이야. 천재야 천재. 그래서 12살에는 서울과 그 근방까지 이름이 났다. 아로새긴 대들보 아래 아로새긴 대들보 이거는 굉장히 호화로운 고급 주택을 얘기하는 거야. 고관 대작들의 집이지. 화려한 잔치 자리가 그의 거처였고 그 정도로 잘 나갔다. 그 다음에 금인과 관자를 한 요거 가로치고 화살표 고위 관료가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치장을 한 고위 관료 높은 직책
우측에 있는 고위 관료가 그의 동반자였다. 그러니까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옆에 있어 둘러싸여 있었다는 거야. 뭐 때문에? 그의 음악적 재능들이. 꽃장식을 하고 구름같이 풍성하게 머리를 올린 기녀들이 그의 좌우에 있었고, 둥둥 울리는 장구와 삘릴리 둥둥 삘릴리 이런 음성상징어를 사용하게 됐네요. 음성상징어의 효과는 생생한 현장감. 그의 의를 도왔다. 의가 뭐야? 위험 있는 자태. 왜? 이거 천재적인 음악가니까. 강물 같은 술에 산과 같은 안주 밑줄 쳐봐. 산의 진미라고 하지. 산의 진미. 과장법이네. 강물 같은 산과 같은 안주. 일천속의 속이 다르면서 비단과 1만 관의 돈이 그 잔치 배운 곳이었다. 굉장히 호화로운 잔치죠. 누구의 집에서도 그에게 밥을 주었고 누구든지 그에게 옷을 주었다. 하루가 이렇게 지나갔고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갔다.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갔거니와 밑줄 쳐 반평생 역시 이렇게 지나간 것이다. 이렇게 호화롭게 화려하게. 그러니까 어떤 부와 명예를 얻고 산 거죠. 뭐 때문에? 천재적인 재능, 음악적인 재능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반평생을 이렇게 지냈다. 이거는 송경훈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고 음악적인 재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에서 있었던 일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하루가 이제 쭉 이렇게 반평생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어깨를 긋고 말들이 서로 발굽을 밟으며 이거는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이 많은 인산인해 한자성어로 하는 인산인해 상황이죠. 연회에서 인산인해이 잔치에서 연회에서는 잔치야 이런 말이 나오곤 했다.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야 송악사 어딨나? 아무 군가에서 불려갔다지. 송악사 어딨나? 아무개 상공이 불려갔다는군. 그가 이미 한 군데에 불려가 버리고 나면 남은 자리가 쓸쓸해져 즐거워하는 이가 드물었다. 온 도성 사람이 모두 그랬다. 밑줄.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첫 번째 둘이 만나서 서술자하고 송경훈이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 이거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송경훈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고 있어. 서술자가 이 사람의 재능, 음악적 재능, 선천적 재능, 천재야. 노력하지 않는데 그냥 잘해. 그 다음에 외양묘사. 그리고 서울에서의 유명세, 명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을 전달하고 있죠. 온갖 기예들, 이를테면 기예의 예시, 괄호처럼 글씨 쓰기, 활쏘기, 말타기, 그림, 바둑, 장기, 투어놀이 같은 것을 하는 이들은 서로의 지극한 경지를 칭찬했대. 그러니까 이제 기예하는 사람들이 와 당신 진짜 이거 잘해 할 때 어째 송경훈의 비판한대 라고 했고 괄호쳐보세요. 어째 송경훈의 비판한대. 이거는 이제 뭐냐면 송경훈이라는 인물이 고유명사잖아. 그치? 이게 일반 명사화 된 거야. 송경훈 같다. 그러니까 관용어가 된 거죠. 관용어.
야 송경훈 같다 그러면 우와 진짜 피아노 잘 치는데 모차르트 같다. 와 진짜 모차르트 같네. 이런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일반화된 관용어가 됐어. 이제 하나의 대명사가 된 거지. 대명사라고 해도 돼요. 뛰어남의 대명사, 탁월함의 대명사가 된 거지. 누가 송경훈. 나무하고 소 먹이는 아이, 이거는 평민들을 얘기하는 거. 흔한 보통 사람들, 초동부부라고 하죠. 초동부부. 그리고 이제 뭐 강남을령 초동부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평민들이 자 자기 친구한테 모여 놀다가 재밌는 말을 했을 때도 어찌 송경훈의 비파받는 거죠. 이번에는 재밌는 말을 했을 때도 그러니까 이게 뛰어남의 대명사이기도 하면서 그 뛰어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재미, 즐거움, 흥을 느꼈다는 거죠. 그 뛰어남을 보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뛰어난 연주 실력, 노래 실력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애가 재밌는 말, 송경훈의 비파같네 라고 했으며 말을 배우는 2살 된 어린 애들조차 아무 상관없는 것을 가리키며 어째 송경훈의 비파같네 라고 하는 것이 자 밑줄 당시 송경훈의 이름이 알려진 것이 대략 이러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송경훈이 그만큼 뛰어난 유명세, 뛰어난 실력으로, 재능으로 유명세와 명성,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조그마한 애들, 말 배우는 애들조차도 송경훈 그랬다는 거지. 그 정도면은 올킬한 거지. 올킬. 그냥 원탑. 근데 원래 어느 분야에서든지 원탑은 아주 소수잖아요. 김연아 같은, 손흥민 같은. 그렇죠? 이게 천재성을 타고나야지. 여기서는 그 과정이 없어. 근데 지극한 예술적 경지까지 가는데 필요한 노력의 과정이 여기서는 없어요. 그냥 천재성을 타고나서 노력하지 않고 이룬 거. 그 부분은.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제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중략이니까 중략 부분에서 끊어줘야겠죠. 여기서 이제 송경훈의 출신과 음악적인 재능, 유명세, 그가 얻은 명성, 이게 이제 2번째. 그죠? 그래서 서술자가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부분. 3번째로 갈게요. 자, 전주는 큰 도회지이다. 이제 전주로 바뀌었어. 공간적 배경이. 인물이 많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까지만 백성들이 살기 어려움이 많고 화려한 것을 숭상하지 않는 풍속이 있었기에 소박하기 때문에 관당에서 말고는 그 경내에 음악 소리가 들린 적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경훈이 전주에 와서 살고부터 이곳 사람들은 밑줄 쫙 저기의 음악을 듣고 즐거워하게 돼요. 밑줄 쫙 들을 때 즐거워. 밀려오는 파도인 양 과거처가 지규법이죠. 잔뜩 몰려들어. 사람들이 부름처럼 몰려들어요. 왜? 이유가 뭐야? 그냥 즐거운 거야. 음악을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돌에 열광하는 거죠. 아이돌에 열광하지 않나요? 아이돌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어떤 음악 이런 거 열광하잖아. 좋으니까, 들으면 좋으니까.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때도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그런데 경우는 무슨 일을 하던 중이더라도 어김없이 서둘러 그만두고 빗발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가르쳐보세요. 이거 가르쳐봐요. 자, 세 번째에서는 이제 전주에서 일어나요. 전주. 그래서 여기서는 주인공 송경훈의 행동이 나와. 행동하고 말.
나온단 말이야. 근데 행동을 보면은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어김없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비판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얘 말은 이러했다. 쇳내가 잘 차는 것 겸손하죠. 귀하께서 좋게 보아주시는 이유는 쇳내의 손에 있습지요. 쇳내 어찌 감히 손을 더디 올릴 수 있겠으며 쇳내 어찌 감히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쭉쭉지세 이 부분을 통해서 송경훈의 성격이 나오죠. 성격이 어때? 예술가로서 그렇게 유명한 예술가였는데 예술가로서 매우 겸손하죠. 매우 겸손해.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써요. 그치? 관객, 손님에게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외우 공부하지 마시고 생각을 해봐. 예술가가 정말 잘 나간다는 예술가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이유가 뭘까요? 진짜 예술가라면 빌 게이츠만큼 부자이더라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 예술가라면 왜 그럴까? 예술가라면 그 어떤 부와 명예를 갖고 있어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는 자기 노래를 듣겠다고 자기 연주를 듣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 예술가라면 왜 그럴까? 억만장자야. 돈이 엄청 많아. 전 지구를 사고 나올 돈을 갖고 있더라도 그 예술로 성공을 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 나랑은 이 부분에서 문제야. 그냥 이런 말하면 무서운 게 1학년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했거든. 야 내가 선생이라면 나는 이 부분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서는 서술형 1번 부정적이라고 나왔어. 이분법적 사고 예시를 들어볼까? 한난 페미 이런 게 이분법적 사고 예시 한난 페미 똑같이 나왔는데 1번이. 근데 내가 2학년 자 접촉할 줄 모르겠지만 나라는 됩니다. 왜 겸손하는가? 예술가로서 왜 겸손해? 예술가인데 까칠하고 이상한 사람도 있죠, 성격. 그런데 근본 바탕은 겸손해야 된다. 왜 그럴까? 예술가도 쟤는 지금 봐봐. 얘가 반평생을 이렇게 살았잖아. 인산이네 인산. 그렇지. 모관 대작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엄청난 명성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겸손할 수밖에 없어. 한차는 미천한 쇳내라고 표현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찾아오니까 최선을 다한단 말이지. 자, 이게 바로 예술가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죠. 왜? 이 사람이 사랑하고 이 사람이 좋아하고 이 사람이 관심 있고 이 사람이 열정 있는 건 예술이에요. 예술. 자기 연주라고 노래라고 그죠? 그런데 자기 연주나 노래를 들어주는 사람이 오죠. 들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겠지 또 연주라는 것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건 예술 그 자체이기 때문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별 가치 의미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술가들이 만약에 거만하다, 교만하다, 갑질한다, 나쁜 짓 하는 게 예술가가 아닌 거죠. 예술가가 아닌 그 예술에 내가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예술에 있다. 그럼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욕심이 나지도 않고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예술하는 사람들이 부자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인들 봐라. 영국인들 97%인가 8%가 1년에
얼마? 1,000만 원? 몇백만 원 이하잖아. 1년에 벌어들이는 그 소수의 우리가 예술의 전당에서 보고 이렇게 세종문화회관에서 보고 탑으로 올라선 사람들이 아니면 되게 가난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는 뭐 다른 일들을 하겠지만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술가들 때문에, 그 예술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손병호도 겸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학생이 선생님 그것조차 좀 주관적인 해석 아닐까요? 오케이, 맞아요. 인정인데 어느 정도는 학교에서 우리 뭘 주지? 외적 증거를 주지? 보기를 주지? 그 보기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올 만한 포인트라는 거지. 이런 예술가로서의 진짜 면모가 겸손하고 최선을 다하죠. 자, 이러기를 20년에 이르도록 게을리하지 않았으니 이로써 전주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었다. 전주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전주는 큰 도예지라 인물도 적지 않은데 사람들 하나하나 해주죠. 사람들 하나하나에마다 그 마음을 다해 기쁘게 해주다니. 자, 송경은 아마 보통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했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동등하게, 평등하게 대하는 모습.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술이라는 게 정신적인 가치고 문화죠. 정신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송경훈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대통령이든 청소부든 상관이 없는 거야. 자기 노래를 듣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주고 인정해주면 그게 좋은 거죠. 그쵸?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 이런 욕심이 없는 거잖아, 지금. 그냥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지. 그래서 이 사람은 진정한 예술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자 항상 수십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뛰어나니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 행동거지의 검적이나 스승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방식은 유교에서 일교를 가르치는 경우는 다름이 없었다. 유교에서 일교를 가르치는 경우는 다름이 없었다. 올바른 품행과 예의 범절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의 명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성대해졌다. 자,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성대해진 이유가 또 있죠. 제자들의 올바른 품행 때문에 잘 가르쳤구나, 스승이 훌륭하다. 금방의 고을 수령이나 절도사 등이 틈을 보아 먼저 내려가려고 다툴 지경이었으므로 그가 집에 있는 경우는 드물었다. 자, 여기까지 끊어주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는 전주에서 있었던 이제 일화들. 그래서 송경훈의 예술가로서의 면모, 어떤 면모? 겸손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런 모습. 플러스 알파. 자, 제자 양성. 이 제자들이 올바른 품행을 갖고 있어서 송경훈의 명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여기까지 이제 끊고, 자, 언젠가 그와 함께 음악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이거는 이제 언젠가 송경훈과 대화한 거가 나오네요. 대화인데 주제가 뭐냐면 음악이야. 음악에 관련된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알 수 있겠죠. 송경훈의 음악관, 예술관이 여기서 나오겠구나. 중요한 부분이겠구나 할 수 있겠죠. 경훈은 이런 말을 했다. 비판
옛 곡조와 요즘 곡조가 다른데 지금 사람은 대체로 옛 곡조를 놓치고 요즘 곡조, 순상하고 있지. 옛 곡조 동그랗고 요즘 곡조 세모. 자, 여기서 이 대화에서 자, 손경훈의 예술관 음악관이 나옵니다. 손경훈은 첫 번째 옛 곡조, 옛 곡조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해. 자, 구체적으로 옛 곡조가 뭐고 요즘 곡조가 뭔지에 대해서는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나왔어. 유독 저는 옛 곡조의 뜻을 두고 읽어주죠. 옛 곡조 동그라 소리를 낼 때 전부 옛 곡조로 채우고 요즘 곡조가 끼어들지 못하게 왜 부정적으로 보네. 저희 마음이 흡족하고 이야말로 밑줄쳐 음악 같다고 느껴집니다. 예술관 음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음악의 정체성, 음악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답이죠. 그게 옛 곡조에 있다는 거. 이야말로 음악답다 라고 얘기했어. 또 이야말로 옛 곡조는 음악답다. 음악관, 예술관이죠. 그렇게 해요. 자, 조급하지도 천박하지도 않으며 넉넉하게 여유가 있는 소리 밑줄죠. 아, 옛 곡조가 이제 구체화됐네요. 천박하지 않고, 그치? 조급하지 않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 그쵸? 요 소리, 요런 곡조. 이거 하면서 말세의 사악한 소리를 씻어내고, 말세의 사악한 소리. 이거는 말세의 사악한 소리입니다. 네. 씻어내고 저 훌륭한 옛날에 바르는 말 해주자. 그래서 옛날 곡조, 옛날 곡조를 음악이라고 생각해. 음악다운 음악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평생을 자 그런 음악 동그라미 별표 옛 곡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음악이겠죠. 후세까지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연주를 듣는 이들은 그렇지만 모두가 평범한 사람들인지라, 평범한 사람, 즉 옛 곡조의 훌륭함을 이해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 안목이 낮은 일반 대중을 말하는 거거든. 여기는 일반 대중이에요. 그렇게 연주를 하면 그다지 기뻐하지도 않고 참 이해를 못해 즐거워하지 않더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음악에서 중요한 건, 여기 또 음악관이 나옵니다. 밑줄 치고 별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밑줄 별표.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음악이라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예술만 나와있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다. 듣고 좋아야 돼. 즐거워야 돼. 그런데 내 이 예곡들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클래식에서 좋은 사람이 있듯이 클래식 들었을 때 이해를 못하고 그냥 재미를 없어해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음악에서 중요한 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게 어떤 우선적인 가치가 돼야 된다고 이제 봅니다. 즐거움을 줘야 된다. 사람들. 그렇게 해서 자, 만약 음악을 듣고도 즐겁지 않다면 비록 안회나 증정 예공자의 제자들이죠. 바로 저 안회나 증정
여기서 건국구를 연주한다는데 공자의 제자가 연주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기쁘지가 않아, 즐겁지가 않아. 그럼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싶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보면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음악에서 즐거움이 유익함이라는 거죠. 즐겁지 않으면 공자가 와도 공자의 제자 안회가 와도 유익하지 않아. 즐거워야 돼. 음악은 듣고 즐거워야 돼. 흥이 나야 돼. 자, 그래서 이 때문에 저는 다만 저희 곡주를 변주 밑줄자 별표 요즘 곡주를 간간히 섞음으로써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옛 곡조가 송경훈이 생각하는 음악다운 음악이라 전복하지 않아요. 조급하지 않아요. 넉넉하고 여유있고 품격있고 이게 음악인데 근데 사람들은 요즘 곡조를 좋아해. 요즘 곡조? 왜 우리 막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요즘에 젊은 애들 나오는 음악은 다 시끄럽고 다 똑같고 이러면서 옛날 조용필이 좋았지. 조용필 아니? 와, 역시 시대를 관통하는 가수야 조용필은. 또 옛날 가수 아는 가수를 얘기해보죠. 옛날에 이거 혹시 이용이라고 알아? 이용? 조용필은 아는데 그러면은 옛날 가수 중에서 정말 시대를 관통하는 가수 혜은이? 혜은이 아니? 혜은이 이런 가수들을 그런 게 노래지 그러면서 요즘 다 똑같이 나와가지고 애들보다 아이돌 이러면서 저게 무슨 음악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그런 아이돌을 보면 기쁘고 재밌고 즐겁거든. 그러니까 송경훈이 사람들이 즐거워야지 음악이지 나만 좋으면 되나. 그래서 자기의 음악관을 그 대신 버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거기서 뭐라고 나와요? 변주라고 나오죠. 변주. 이것을 유지하면서 1번을 유지하면서 플러스 2번을 섞겠다는 거지. 그치? 변주, 조화를 찾겠다. 여기서 요거를 이제 유지하면서 있다는 거죠. 하면서. 요게 이제 일반 정통 클래식이라고 하면 이건 대중성이겠지.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추적하는 노래들 있잖아요. 역주행하는 노래들 보면은 옛날 노래인데 90년대 노래였어? 2000년대 노래였어? 와 근데 지금 들어도 노래가 좋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게 명작, 고전이거든. 시대가 지나도 사람들이 좋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당장 유행하는 것들, 그때그때 유행하는 것들은 이제 지나가 버리고 시대. 그런데 그래도 사람들이 즐거워해야 하니까 음악이라는 것은 여기에 섞겠다. 내 관점, 내 음악관을 버리지 않으면서 변주하겠다. 이게 이 사람의 예술가죠. 자, 전체 내용 정리할게요. 보셔보라고. 요거 작품 우리 특징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예술가의 생애. 예술가의 생애는 음악가 송경훈의 이제 생애.
빛나는 예술가적인 생활과 예술관. 예술관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서술상 특징 보면은 서술자가 누구냐면 나야다. 자, 나가 누구지? 이기발이라는 사람인데 자 1인칭 그래서 서술자 나가 되어 있지만 두 가지. 하나는 장면 제시, 경험. 송교훈과 만나서 대화한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제시하는 거지. 그래서 장면 제시에서는 둘이 반갑게 만나는 장면, 첫 장면 나오죠. 늙어서 만나는 경우, 나이 들어서 자, 대화. 대화를 통해서 친밀감, 과거의 교훈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and 현재의 처지까지 알 수 있었지, 서로. 자, 그래 장면 제시가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대화 부분이 또 나오죠. 뒤에 대화, 음악 이야기한 부분, 음악에 대한 대화 장면. 오케이. 이건 장면 제시란 말이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실을 제시한 부분. 사실을 전달한 부분. 전달. 이거는 뭐냐면, 자, 송경훈의 출생, 행적. 여기가 노비였는데, 노비 문서에서 빠져나와서 등봉을 얻어가지고 문서까지 붙이고, 이거는 이제 송경훈이 자기가 해줬던 말. 그거는 이제 전달하는 거지. 정보를 전달하는 거. 사실 자기가 된 걸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송경훈의 뭐 외양 묘사라든지, 그치? 그 다음에 송경훈의 서울에서의 명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송경훈의 전주에서의 일화라든지, 그러니까 여기는 송경훈에 대한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전달하는 거. 보면은 송경훈의 말을 듣고 전달하는 부분도 있고, 자기가 본 것들, 그런 것들 요약적 제시하는 거예요. 장면 제시는 두 개 나오는 거. 전주에서 첫 만남, 그리고 웃으면서 서로 농담하는 거. 그 다음에 음악에 대한 대화를 하는 거죠. 음악에 대한 대화.
여기서 보면은 이런 저술상 특징에서 보니까 저술부가 중심물에 운동과 말을 통해서 두 번째는 중심물에 관한 일화. 서울에서든 전주에서든 그 일화 송경훈이 자기가 직접 한 말을 통해서 송경훈의 이술관 음악관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왜냐면 옛곡조가 좋아. 옛곡조가 아름답고 품격 있고 희한한 옛곡조를 지향하고 있어. 천박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넉넉하고 여유롭고 아름다워. 옛곡조, 요즘 곡조는 굉장히 비판하고 있죠. 요즘 곡조는 이건 날려야 돼, 버려야 돼, 비판하고 있어.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음악답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훌륭하다, 음악답다라고 했어. 높은 가치를 주고 있죠. 여기 옛 곡조예요. 두 번째, 자 음악이란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돼. 즐거움. 이 즐거움이 베이스가 돼야 돼. 관객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어차피 이게 최우선 가치이기 때문에 가치라기보다 순위, 가치라고 해도 되겠지만 즐겁지 않으면 사람들이 일단 듣지는 않거든. 관객이 없는데 자기 혼자 연주해? 자기 혼자 노래 불러? 관객이 있어야 되잖아. 일단 예술을 한다는 거 그걸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뭐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무용이든 조각이든 뭐든. 자, 내가 작품을 만들었어. 나 혼자 감상이 끝? 와 대단해, 원더풀, 역시 난 천재야, 끝? 그걸 보고 같이 정신적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즐거워야 된다. 이건 관객 지향적인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관객 취향을 적용해야 돼. 관객 취향. 그래서 관객 지향적. 자, 그럼 이거는 현실이고 이거는 이상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도 문제 나올 수 있지. 이렇게 해서도. 뭐지 이게? 현실과 이상이 괴리죠. 그쵸? 이상과 내가 생각하는 이상,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걸 안 좋아해, 안 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섞는 거지. 섞는 거. 그래서 자, 1번하고 2번의 문제 때문에 3번에서 어떻게 하냐면 1번의 관점으로 적절하게 2번을 플러스
이거를 거기서 뭐라고 하나요? 변주라고 하죠. 변주. 그래서 현실과 이상의 조화. 이 이상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건데, 듣기 싫어? 듣지 마. 보기 싫어? 보지 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술가들 중에서. 그런데 송병호는 그쪽은 아니라는 거지. 이것들이 즐거운데. 좀 섞자. 이거야.